이번 시간에는 초등사회 4학년 1학기 1단원 지역의 위치와 특성 14에서 15차시 지역의 위치와 특성 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0에서 53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 시간에 1단원에서 지역의 위치와 특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배운 내용 기억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지도의 기본 요소도 배웠고요. 그리고 지도에서 우리 지역의 위치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중심지의 위치와 특성도 배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1단원 지역의 위치와 특성 한번 단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정리콕콕 그리고 사구력 쑥쑥 1, 2, 3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리콕콕입니다.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역의 위치와 특성 단원에서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가지 주제를 배웠었는데 첫 번째로 지도로 본 우리 지역, 두 번째로 우리 지역의 중심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배운 내용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네모는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 네, 그렇죠. 지도가 됩니다. 지도. 예, 지도가 되고요. 예, 다음으로 지도에서는 이거를 넣어 동서남북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네, 동서남북 우리 방위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도에선 이거를 넣죠. 네, 맞습니다. 방위표를 넣어 동서남북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기호는 학교, 우체국, 논 등을 지도에 간단히 나타내는 표시이고, 범례는 지도에 쓰인 기호와 그 뜻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를 이거라고 한다고 했죠?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축척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축척.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를 축척이라고 합니다. 우리 축척을 보면 지도에 그 1cm가 나타낸 실제 거리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네,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 축척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도에서는 땅의 높낮이를 등고선과 색깔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등고선은 땅의 높이가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의 중심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생활에 필요한 것도 구하고요, 시설도 이용하고요.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했었죠. 이러한 곳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나요? 네, 그렇죠. 중심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중심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지에는 이거의 중심지, 이거의 중심지, 이거의 중심지, 이거의 중심지 등이 있습니다. 네, 뭐의 중심지가 있다고 했었죠? 네, 행정의 중심지. 네, 도청, 교육청 이런 곳들이 모여있는 행정의 중심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 뭐 백화점, 시장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산업의 중심지,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모여있는 산업의 중심지도 있었고, 그리고 관광의 중심지 등이 있습니다. 관광의 중심지는 문화유산을
이렇게 관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유산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곳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을 답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답사. 네, 우리 지역의 위치와 특성단에서 배운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더 배우고 싶은 내용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네, 선생님이 이런 거를 친구들이 알게 되고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도에는 방위표, 기호와 범례, 축척, 등고선 등이 나타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에 나타난 정보를 알면 지도를 실제 생활에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 답사를 해보았겠지만 더 많이 배우고 답사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네, 다음으로 사고력 쑥쑥입니다. 한번 우리 지도 살펴보고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음 지도에는 어떤 정보가 나타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보니까 천안시청, 천안종합운동장, 천안역 이렇게 천안이란 말이 들어간 거 보니까 여기는 충청남도의 천안시 지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학교, 시청, 산, 도로 등이 기호로 표시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도의 왼쪽 아래를 보면 이렇게 기호로 고속국도, 국도, 고속철도, 철도, 시청, 대학교, 초중고교, 터미널, 산, 병원 등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도에 쓰인 이러한 기호와 이 뜻이 나타나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나요? 네, 범례라고 한다고 그랬죠. 범례. 또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방위표로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천안종합운동장은 천안시청의 북쪽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니까 천안종합운동장은 천안시청의 북쪽에 있고요. 천안시청은 천안종합운동장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많고요.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이 있는 것을 보니까 교통이 발달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살펴보고 또 어떤 것도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축척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지도의 1cm가 실제 600m 거리를 1cm로 줄여놓은 축척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땅의 높이도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했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고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것, 그리고 색깔로도 표시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 말풍선에 우리가 적어보면 등고선과 색깔로 산의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산이 남산보다 높은 것을 우리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월봉산은 133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남산은 5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월봉산이 남산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지도를 찾아보고 지도에 나타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지도 활용 계획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지도 활용 계획, 여기 예가 나와 있죠. 우리 지역의 놀이공원 안내도를 보고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길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놀이기구 안내도를 보고 우리 어떤 놀이기구를 탈지 어떤 체험을 할지 이렇게 길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창원에 있는 로봇랜드의 그런 놀이공원 안내도가 됩니다. 또 어떤 지도를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우리 지역의 등산로 지도를 보고 등산 가는 길을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등산로 지도를 보고 어디로 등산을 할지도 우리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경상남도 진주시의 등산로 지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또 우리 지역의 관광 지도를 보고 관광할 곳을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경상남도 진주의 관광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갈지, 우리 관광할 때 어디를 가서 이렇게 관광할지를 이렇게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지도 한번 찾아보고요. 지도에 나타난 정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지도 활용 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세요. 네, 다음으로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중심지 모습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주고받은 편지가 있네요. 한번 편지를 한번 읽어보고 두 지역의 중심지 모습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한 친구는 천안에 사는 친구인 것 같고요. 한 친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살고 있네요. 한번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주고받은 편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진서에게 안녕. 내가 사는 곳은 충청남도 천안시야. 천안시는 충청남도 교통의 중심지야.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른 고장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천안에 많이 온단다. 역이나 터미널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에 상점들도 많이 생겼단다. 교통이 편리해서 아파트나 회사 건물도 많이 생기고 있어. 언제 한번 천안에 놀러와. 그럼 안녕. 2000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도훈이가 네, 도훈이가 진서에게 보낸 편지였고요. 다음은 진서가 도훈이에게 보낸 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훈이에게 안녕.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살고 있어. 제주 관광의 중심지인 중문관광단지를 소개할게. 천재형 폭포, 여미지 식물원, 다양한 박물관 등이 있단다. 해수욕장도 있어서 여름에는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러 와. 휴가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온단다. 관광객을 위한 상점도 많이 생겼고 상점에서는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제주도 상품을 팔고 있어. 이곳에 한번 놀러와. 잘 지내. 2000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진서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읽어보았는데요. 그러면 두 지역의 중심지 모습을 비교해서 한번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공통점은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중심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네, 상점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사람들이 모이는 까닭이 다르죠. 천안은 사람들이 왜 모인다고 그랬죠? 그렇죠. 교통이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지역이나 고장으로 가려고 모인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렇죠. 사람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많이 모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까닭이 다르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달랐죠. 천안 같은 경우는 터미널, 역 등을 이용했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단지라든지 아니면 뭐 박물관, 해수욕장 등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이 달랐고요. 천안시에서는 교통수단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중문 관광단지에서는 박물관과 자연경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중심지를 소개하는 편지를 써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와 교환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중심지 모습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중심지의 미래 모습 상상해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미래의 중심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지역의 중심지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면 좋을지 한번 친구들과도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한번 여기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것이라든지 그리고 바꾸고 싶은 것, 미래의 중심지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은 한번 미래의 중심지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싶고 바꾸고 싶은 걸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한 거를. 네, 우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더 많이 심어서 공기가 맑은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꾸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중심지에 나무를 더 많이 심어서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들이 많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 책을 비치해서 사람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중심지의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것, 바꾸고 싶은 것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미래의 중심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지역 중심지의 미래 모습을 글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으로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좀 나무도 많고 그리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길 바라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 중심지의 미래 모습을 글이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사회 4학년 1학기 1단원 지역의 위치와 특성, 지역의 위치와 특성 단원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단원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